우리 43페이지고요. 산화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철의 재련부터 할 건데 조금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습니다. 일단 용어부터 조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재련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자연적인 상태의 철은요, Fe 상태로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Fe에다가 바로 O하고 결합해서, 물론 주로 O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원소들이 결합해서 바로 산화철 형태로 자연계에 많이 존재해. 이때 자연계에 많이 존재하는 이 철들이 혹시 들어는 봤나? 적철석, 자철석, 갈철석, 이런 애들 종류야. 알겠니? 황철석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아무튼 이런 상태로 존재하는 애들에서 내가 필요한 건 순수한 철이야. Fe만 뽑아낼 거야. 알겠니? 그럴 때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재련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철광석, 즉 철의 재련이고요. 요 방법을 먼저 습득한 애들이 먼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갔지.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지. 그럼 난 철제 검과 철제 방패와 철제 갑옷을 입고 청동기 시대인 승연나라를 침공했어. 너 나한테 발리겠니 안 발리겠니? 발리죠. 넌 내 노역에 다닌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요 철의 재련, 이것도 산화하는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역시 우리 생활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 미쳤다. 알겠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 철의 재련 방식을 배울 건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긴 되게 간단하죠? 그치? 실전에서는 이렇게 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뒤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네 뒤에 문제풀이 하다가 보면 뭔가 하나가 보이지 않았나? 자, 뒤로 쭉 넘어갈 거야. 자, 페이지는 48페이지로 넘어갈 거고 181번을 보세요. 나는 관심 있는 게 여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먼저 뿌렸을 거야. 그리고 책에 빠진 것도 알려줄 겁니다. 됐죠? 자, 지금부터 출발할게. 자, 일단은 지금 현재 보시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용광로라고 해요. 다른 표현으로 고로라고 하기도 해요. 뭐라고 한다? 고로라고 하기도 해요. 용광로, 고로 같은 말이야. 야, 이런 거는 고급 단어야. 그리고 행전 한 번도 안 들어봤어? 고로가 뭔데? 고로쇠물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알려줄 때 한번 그렇구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재련은 뭐라고 했어? 철광석에서 불순물 빼서 순수한 철 만드는 과정, 이걸 우리가 재련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자연계에 있는 이 철광석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자연계에 있는 이 철광석은요, 어떤 역할이냐? 여기 써 있죠. Fe2O3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쓰느냐? 이런 걸 이렇게 씁니다. 한글말로 쓸 때는 산화 한 칸 띄고 철이라고 쓰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3라고 씁니다. 되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설명 들으세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얘기 했었죠. 이거 원래 원칙적으로 읽을 때는 제3산화철이라고 읽어야 돼. 그럼 이런 것만 있어? 아니요. vs 산화 한 칸 띄고 철, 그 다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2. 야, 너는 안 무섭니? 밖에 번개 치잖아. 천둥도 치잖아. 그치? 그러면 죄징계 받으면 아빠야! 이럴 거 아니야. 오, 죄징계 없나 본데? 그치? 자, 그래서 이거는 제2산화철, 제3산화철이고 자연계에 있는 철이 이거고, 그 다음 실험실에서 우리가 실험위에서 만드는 게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 차이점이 뭐냐? 요 철이 틀려. 철이. 얘는 Fe2의 3 플러스고요. 얘는 Fe2의 2 플러스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 둘 다 누구하고 결합했어? 산소하고 결합했지. 산소하고 결합했는데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은 바로 이온 결합에 해당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온가가 3대 2야. 맞아? 그럼 이온가가 3대 2면 양이온은 원자가 양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잃어야 돼요. 음이온은 원자가 음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얻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잃은 만큼 얻어가고 얻은 만큼 잃어가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얘가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2야. 이온가가 3대 2면 2대 3의 비율로 결합해야 돼. 그래서 이걸 쓰면 어떻게 쓰느냐? Fe2의 2O3가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쓴 게 이런 걸 씁니다. 나중에 중화 반응할 때 쓸 거야. 자, 이온가의 가라고 쓴 겁니다. 그 다음 이온수의 수라고 쓴 거야. 이온가에다가 이온수를 곱하면 바로 뭐가 나와? 전하량이 나와. 뭐가 나온다고? 전하량. 자, 지금부터 볼게요. 이 전하량이 이온 결합 물질은 무조건 전체적으로 제로야.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일정합니다. 맞아요? 그럼 얘가 일정하면 이온과 이온수의 비율은 항상 무슨 관계야? 반비례. 맞아? 그래서 이온가의 비율이 양이온 대 음이온이 지금 현재 몇 대 몇이야? 3대 2.
그럼 얘가 몇 대 몇이 되면 돼? 2대 3이 되면 되지. 그럼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였잖아. 그럼 플러스 3 곱하기 2개 있다? 플러스 6. 전자 6개 잃어버렸네.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3. 그럼 마이너스 6. 전자 6개 얻어버렸네. 이런 만큼 얻어가는 거. 오케이? 됐어? 그래서 바로 쓸 수 있지. Fe2O3. 이게 제 3산화철이고 이거야. 되니? 그럼 얘는 뭐냐? 얘는 봐봐. 이온가가 1대1이지. 그럼 이온수도 1대1이지. 야, 1대1의 반비례는 1대1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얘를 쓸 때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돼? Fe5라고 쓰는 거야. 되니? 너네 철사 알아요? 철사? 철사를 토치로 쫙 지져. 그럼 산화철이 되지. 이거야. 실험실에서나 만들 수 있어. 근데 자연계에서는 절대 죽었다 그래도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져요. 알겠니? 요렇게 된 애들, 요런 애들 우리가 보통 철석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되게 많아. 아니, 화학식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야. Fe3, O4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뒤지게 많아. 알겠니? 하지만 우리는 요것만 배워. 알겠지? 간단한 것만 배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바로 요 제3산화철을 여기에 있는 녀석 중에서 뭐를 띄어내려고 하는 거야? O가 문제잖아. 이 O가 문제야. 니네 알지? 일반적으로 이게 녹슨철하고 똑같아요. 녹슨 대문이 있었어. 녹슨 차가 있었어. 녹슨 쇠파이프가 있었어. 발로 뻥 치면 부러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철판이 아니야. 굉장히 강도가 약해. 알겠어? 그런데 내가 무슨 짓거리 할 거야? 이 O를 없애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 굉장히 단단한 니들이 알고 있는 철판, 철몽둥이, 쇠파이프가 되는 거야. 되게 단단하죠? 그치? 그거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용광로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철광석을 집어넣었어요. 이 철광석이 이겁니다. Fe2O3. 그 다음 코크스를 집어넣는데 코크스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 코크스는요, 탄소가루입니다. 숯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 C야. 뭘 집어넣었다? C를 집어넣었어. 자, 여기까지가 책에 나온 거. 나는 책에 안 나온 것도 알려준다겠죠? 왜? 학교 선생님마다 보충으로 좀 많이 알려준 선생님들이 있거든. 자, 하나 더 넣습니다. 여기다 집어넣는 녀석이 바로 뭐냐? CaCO3입니다. 이거 읽을 줄 알지? 윤성아 읽어봐. CaCO3 읽어봐. 그렇지, 탄산칼슘을 집어넣어. 석회석이야. 근데 배운 입장에서는 석회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일반인들은 석회석이라고 하고 우리는 과학을 배웠잖아. 석회암. 알겠어? 석회암을 집어넣는 거다. 되니? 자,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잘 봐. 얘가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게 될 때 잘 봐. 현재 아무리 봐도 가열하는 곳이 없지. 가열하는 곳 없지. 근데 얘가 녹아야 되거든? 녹은 체라고 돼 있잖아. 어떻게 녹았을까? 바로 여기 있는 뜨거운 공기. 알겠니? 이거 열풍으로 녹이는 거야. 열풍으로. 그럼 열로 녹이는데 문제가 있어. 이 뜨거운 공기가 과연 몇 도일 때, 몇 도일기 때문에 녹을까라는 거야. 철이. 알겠니? 자, 승현아 몇 도일 것 같아? 이 공기. 예를 들어서 이 공기를 너한테 쏘일 거야. 너 어떻게 될 것 같아? 너 흔적도 안 남아. 이 몇 도인 줄 알아? 1200도 이상이야. 이거 1200도 이상이야. 엄청나게 뜨거워. 그래서 이걸 내부에 들어가잖아? 여기가 최하가 1000도 이상이야. 뭐 1900도까지 올라가. 알겠니? 그러면 여기 용광로 있잖아. 얘가 그 수많은 열을 견뎌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일반 벽돌 쓰면 안 돼요. 내화 벽돌이라고 해서 특수 처리한 벽돌을 씁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아주 뜨거운 공기를 집어넣게 되면 이 뜨거운 공기 열풍이 막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 있는 애들끼리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녹기 시작해. 그러면서 나중에 녹은 철과 슬래그라고 하는 걸로 나눠집니다. 자, 이거 다 설명할 거니까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요. 바로 뭡니까? 여기 맨 처음 집어넣은 코크스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이거 얘기했어. 요 C가 뭐라고 했어? 요게 코크스입니다. 됐니? 이 코크스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 보면 뜨거운 공기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합니다. 됐니? 산소하고 결합하면 뭐가 만들어져?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져. 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굉장히 짧겠지. 짧은 시간에 만약에 시간만 충분하다면 탄소하고 O하고 결합하면 CO2가 안전빵이야. 근데 CO가 되면 지난번에 한번 알려줬죠? 이거 어거지로 결합한 거라고. 어거지로 결합한 거야. 그러면 일단 이 코크스가 뭐를 하게 된 거야? 산화가 된 거지. 왜? 탄소가 산소하고 결합했으니까. 그럼 얘가 산화됐으면 얘는 뭐가 된 거야? 환원된 거다. 이 정도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일산화탄소 불안정한 물질이 만들어졌어. 어거지 물질. 알겠지?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일산화탄소가 떨어지고 있다가 보니까 옆댕구리에 누가 있는 거야? Fe2O3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주 뜨거운 공기가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얘네들이 만나. 그러면서 여기 있는 O가 어디로 가는지 잘 보세요.
여기 있는 CO는 안전빵, 불안전빵? 불안전빵. 그러면 CO2가 돼야지 안전빵이 된다겠지. 그럼 CO2가 되려면 O가 부족해요, 남아돌아요? 부족하지. 그래서 옆댕구리 보니까 O가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여기 있는 CO가 여기 있는 O를 냉큼 뺏어와. 그러면 여기 있는 CO가 뭐를 하게 되는 거야? 산소를 받아들이게 되네. 산소를 받아들이는 걸 뭐라 불렀어? 산화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CO가 산화가 된 거야. 선생님은 얘기했죠? 산화된 것만 주로 밑줄친다고? 그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환원된 거다. 알겠니? 그럼 얘가 산화되면서 옆댕구리에 바로 뭘로 바뀌었어? CO2로 바뀌면서 여기서 O를 띄어가. 세 개를. 그래서 이 녀석이 이 두 개의 FE로 뭐가 된 거야? 환원된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내가 니들한테 물어볼게요. 야, 코코스 왜 집어넣었어? 일산화탄소 만들려고요. 그럼 일산화탄소가 무슨 역할을 하는데? 일산화탄소가 Fe2O3에 있는 O를 띄어내는 역할을 해요. 즉, 요 녀석 때문에 CO 때문에 요 철광석이 산화된 거야? 환원된 거야? 환원된 거죠. 그럼 남을 환원시켜주는 역할, 그걸 뭐라고 부르냐? 세희야. 남을 환원시켜주는 역할. 그렇죠. 환원제죠. 그렇지? 환원제. 아,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녀석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환원제 역할을 하는 거야. 이거 중요해요. 환원제 역할을 합니다. 이건 고급이에요. 알겠지? 환원제 역할을 해서 여기 있는 산소 띄기 위해서 우리가 일산화탄소가 필요해. 일산화탄소 만들려고 코코스를 집어넣는 거야. 이거 어떻게 알아냈을까? 이 방법.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이게 기술이었지.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 일단 철광석, 철이라는 게 있단다? 그 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뭔 짓거리 할 거야. 이걸 가지고서 거기서 철을 뽑아낼 생각을 한 거 자체가 우연이고요. 그치? 그 다음 그 철광석 만들 때 어떻게 뽑아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품질의 철, 단단한 철을 만들까? 그게 기술이잖아. 별짓 다 해봤겠지. 철광석에다가 침도 뱉어봤고 가래침도 뱉어봤고 똥도 싸봤고, 그치? 에밀레종 만들 때 애기도 집어넣었고, 그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사람도 죽였다는데, 그치? 뭐 그 다음에 뭐 말피도 집어넣겠고, 내피도 집어넣겠고, 그치? 닭피도 집어넣겠고, 그러다가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숟가락을 집어넣는데, 오, 신기하네. 아마 이렇게 발견되지 않았을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게 기술이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보시면 얘는 환원됐고 얘는 산화됐습니다. 자, 그 다음 얘가 산화됐을 때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순수한 철이 바깥으로 나오죠. 만약 이 녹은 철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걸 선철이다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선철이라고. 이런 걸 순수한 철, 선철이라고. 됐니? 순철이 아니야. 선철이에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또 탄소가루를 섞어요. 그러면 니들이 알고 있는 주철, 강철 이런 식으로 바뀌어. 알겠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여기에 지금 현재 이상한 게 있어. 슬래그. 이제 슬래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연계에 있는 이 철광석에는 철에 산소만 달라고 붙어 있는 게 아니야. 이상한 불순물들이 또 있어. 그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이걸 집어넣는 거야. 탄산가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요거를 위에다 써볼게요. 요거를 위에다 쓴다. CaCO3가 있습니다. 석회합니다. 얘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열받아요. 그럼 열받으면 얘가 열분해되면서 CaO가 되면서 CO2가 발생해요. CO2는 이산화탄소니까 날아가겠죠? 그치?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누구야? CaO라고 하는 산화칼슘이 만들어지고, 저게 바로 니들이 잘 알고 있는 생석회야. 생석회가 무엇입니까? 운동회 때 보면 줄 긋는 거 있지. 그치? 그게 이거고요. 그 다음 이거를 뭉쳐가지고서 만든 게 분필입니다. 요새 학교에서는 전자칠판 쓰니까 안 쓰겠지만 옛날에 녹색 칠판에 탁탁탁탁 알지? 그게 바로 이걸로 만들었어. 선생님, 저희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은 저거 말고 학어로모 분필인가? 그거 쓰던데요? 그럼 황산이에요. 이거는 탄산 분필. 알겠어? 분필도 종류가 많아. 탄산 분필, 황산 분필. 황산 분필이 더 비싸요. 그리고 원래 그게 일제였거든.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일본에서 하도 안 팔렸어. 하도 안 팔리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인수해버렸어. 인수해가지고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야.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됐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요 녀석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요 녀석이 바로 CaO가 SiO2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불순물이야. 불순물이고 이걸 실리카 또는 이산화규소 이런 식으로 불러요. 알겠니? 얘하고 만나. 그럼 얘하고 만나면 바로 뭘 만드느냐? CaO
SiO3를 만들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규산칼슘이라고 불러. 이게 슬래그입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슬래그야. 요게 슬래그입니다. 슬래그.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슬래그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근데 이 슬래그하고 노곤철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슬래그는요 밀도가 작아요. 그럼 여기 노곤철, 선철이 있죠? 얘는 밀도가 커요. 그래서 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빨간 철들은 밑에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슬래그는 위에 있어. 그리고 나오자마자 까맣게 굳어. 그러면 지나가는 아저씨가 그 위에 있는 것만 걷어내. 싹. 알겠니? 이렇게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밀도가 작은 건 위에, 밀도가 큰 건 아래. 오케이? 그 다음 이걸 가지고 쭉 가면서 철판으로 만들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작업입니다. 자, 그 다음 현재 이 슬래그는 그럼 갖다 버립니까? 아니, 벽돌 만들 때 많이 써요. 시멘트라든지. 알겠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돼. 자, 지금부터 필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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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철의 재련입니다. 철이 생각보다 할 게 많지? 다 썼을까?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서비스로 풀어줄게요. 자, 1번 보자. 자, 가에서 코쿠스는 환원된다라고 돼 있어. 가에서 코쿠스는 산소가 만나는 뒤 산화되죠. 그럼 환원되는 녀석은 누구야? O2.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에서 제3산화철. 야, 귀찮지? 그냥 니들한테는 산화철 3라고 해도 뭐라고 안 할게요. 그치? 의 철 이온은 전자를 얻는다라고 했어. 자, 한번 볼래? 잘 봐. 지금부터 한번 볼게. 자, 얘는 무슨 상태였죠? Fe3 플러스지. 근데 그 자식이 몇 개 있어? 2개. 맞죠? 그 녀석이 뭘로 바뀌었어? Fe2로 바뀌었어. 그러면 Fe3 플러스가 전자를 받은 거야? 잃은 거야? 받은 거지. 그치? 몇 개 받은 걸까? 예빈아, 몇 개 받은 걸까? 에이, 여기 봐봐. 여기가 Fe3 플러스라고. 그럼 Fe3 플러스가 Fe가 될 거야. 전자 몇 개 받아야 돼? 3개지. 근데 그런 새끼가 몇 개 있어? 그럼 몇 개 받아야 돼? 그 정답은 6개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자가 몇 개 이동하는 거야? 6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쓸까? 여기에서는요. 전자가 곱하기 6개가 이동한 거예요. 아, 이 반응식에 전자 6개가 이동했다는 뜻이 숨어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철 이온은 전자를 얻는다라고 했어. 얻죠? 몇 개 얻는다고? 6개. 전자 6개입니다. 자, 그다음 철의 재료는 산화철을 철로 환원시키는 이라고 돼 있어. 산소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환원된다.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Fe3 플러스가 Fe2로 됐잖아. 제로가 됐잖아. 양이온이 전자를 얻었잖아. 그래서 전자 얻어서 환원됐다. 그렇게 해도 되지. 자, 그래서 정답은요. 니은하고 디귿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야. 됐습니까? 이해되니? 자, 여기서 핵심 뭘 것 같아? 두 번째. 두 번째고요. 조금 어렵게 내면 몇 개를 해? 전자 몇 개 얻었니? 몇 개 잃었니? 여기 몇 개 이동했니? 이렇게. 그 다음 조금 더 니들 열받게 하려면 이렇게 합니다. 자, 요 산화철이 몇 덩어리가 있어? 2덩어리가 있어. 몇 덩어리? 2덩어리. 지금 현재 한 덩어리 있을 때 전자 6개야. 근데 몇 개라고 했어? 2덩어리 있다고 했어. 그럼 2덩어리 있으면 CO2는 일단 6개 나오겠지. 6분자가 나오겠지. 그러면서 전자 몇 개가 이동해? 12개가 이동하겠지. 그쵸? 이게 화학 반응식이잖아. 화학 반응식에 여기 뭐가 생략돼 있어? 여기 1이 생략돼 있잖아. 이거 한 덩어리 있을 때 전자 6개 이동하고 CO2는 3개의 분자가 나온다. 근데 내가 이거 몇 덩어리라고 했어? 2덩어리. 그럼 2덩어리면 곱하기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고 곱하기 2라고 하시면 되죠. 뭐든지 다 2배.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일산화탄소도 몇 배가 필요해? 2배가 필요해서 6개가 필요하다. 맞지?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 중학교 3학년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여기 끝났고 앞쪽으로 다시 앞쪽으로 왜 안 넘어가? 에이씨, 왜 이래? 아니야.
너 아니야. 됐어. 너 맞아. 그래서 철의 재련은 끝. 자, 그럼 이제 자연과 인류의 역사에 미친 영향을 한번 볼게요. 철의 재련으로 철기 시대를 이루었다. 맞죠? 오늘날 산업 건축 중 다양한 분야에서 철을 사용한다. 맞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 철이 산소나 수분, 물기, 소금기, 염분기 이런 거 결합을 너무너무 잘해. 그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쉽게 녹슨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이따가 또 필기를 할 거야. 오늘 필기할 거 뒤지게 많아.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밑에 4번입니다. 우리 주변에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했어. 별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우리 주변에 산화하는 반응에 해당이 안 되는 애들 딱 두 개 써줄 겁니다.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애들이야.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중화 반응. 중화 반응. 그 다음 앙금 생성 반응은 죽었다 깨나도 산화하는 반응 아닙니다. 근데 얘들아 중화 반응이란 안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염산과 수산나트륨의 반응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이게 중화 반응이겠구나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죠. 질산나트륨과 아니 질산나트륨 아니죠. 질산음과 염화나트륨의 반응. 그러면 염화은 만들어.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럼 니네 그거 알지? 석회수에 이산화탄소 집어넣으면 뿌옇게 그거야. 그런 것들이야. 되니?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사과의 갈변 갈색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그럼 갈색으로 변하면 맛이 있니 없니? 없지. 맛 없어지죠. 성질이 바뀌었지. 왜? 산소가 결합해서. 맞아? 그럼 산소가 결합하는 애가 있으면 산소를 잃어버린 애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산화는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 이게 바로 제일 대표적인 산화하는 반응이다. 그 다음 여기부터 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먼저 얘기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 말고도 또 뭐가 있느냐? 발효. 그치? 발효식품 할 때 고추장, 된장, 그 쌈장 이런 거 쌈장은 아니다. 쌈장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섞어서 만드니까. 그치? 그 다음 김치. 그치? 이런 것들 발효식품이고요. 그 다음 혹시 발효하고 한 끗 차이인 거 알아? 부패. 막 음식 쌓아놓고 먹는 그 부패 말고 썩어 문드러지는 부패. 이런 것도 뭐다? 제일 대표적인 산화하는 반응이야. 맞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머리 염색 탈색. 알겠니? 그럼 세탁기에 우리가 세탁물을 넣을 때, 옷 같은 거 넣을 때 뭘 집어넣지? 세제를 집어넣지. 그 세제 중에 산소 표백제라고 해서 하얀 걸 더 하얗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 맞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야? 바로 산화하는 반응 이용하는 거야. 자, 갑자기 요 생각이 나는데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니들이 좋은 대학 가서 서울로 유학 갔다고 치자. 다른 지방으로 유배 가는 게 아니라 유학 갔다고 치는 거야. 알겠니? 유학을 갔으면 아마 자취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자취를 하게 되면 빨래나 그치? 이런 것들은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니? 빨래 어떻게 하는지 알아? 너 안다고? 콩순이구나. 너 그럼 콩지야 팥지야? 팥지야? 엄마가 시키니까 그렇지. 너 모르지? 우리 남학생들 모르지? 모를걸? 알 수가 없을걸? 그래서 내가 했던 방법 그대로 할 거야. 어떻게 할 것 같아? 다 때려 붙여. 수건, 양말, 빤스, 그치? 그래서 색깔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집어넣고 세제 들이붓고 틱 누르고 그래 나와가지고 대충 이렇게 그냥 걸어. 그치? 옷걸이에다 대충 걸다 대충 걸고 그러면 나중에 옷이 니들처럼 이런 옷이 아니야. 쭈글쭈글쭈글. 그치? 그리고 하얀 옷은 누래. 그리고 목은 칙 늘어져 있고. 웃지 마. 예빈아, 너 안 그럴 거 아니? 어? 그러면서 막 맨날, 막 진짜 막, 야, 너 이거 지난번에 산 옷 아니야? 두 번 입고 완전 그지 돼버려, 그지. 야, 비싸게 샀는데. 싸구려 옷이라면 그럴 일만도 하겠지만. 얘들아, 색깔 있는 옷은 색깔 있는 옷끼리.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하얀 거는 하얀 것끼리. 이게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엄마가 하실 때 옆에서 보기라도 하세요. 알겠니? 난 언젠가 이 집을 나갈 거다.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면 진짜 개 그지돼. 집 나오면 생고생이다라는 말이 딱 맞아요. 알겠니? 그 집 나갈 준비를 미리미리 해두란 말이야. 승현 알겠어? 아닌데요. 저는 엄마한테 딱 달부터 껌딱지처럼 살 건데요. 그럼 그냥 집에 있어. 알겠어? 관심 없이 살면 돼. 윤상아 어때? 이 새끼 얘기를 안 하네. 인성 파탄자냐? 자
무슨 게 이해됐니? 자, 그런 거 알려줬고요. 그 다음 최소한 전기 맵솥 누르는 방법은 알자. 그치? 알겠니? 너네 햇반 있는데 비싸 이 새끼들아. 알겠니? 비싸. 비싸가지고 그거 먹느니 그냥 해먹는 게 나아. 알겠어? 해먹는 게. 전 맨날 사 먹을 건데요. 그렇게 얘들아 용돈이 풍족하지 않단다. 알겠어? 용돈이 풍족하려면 내가 일을 해야 돼. 일을 하면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나. 군대 하나 가 이 새끼야. 이렇게 할 거야. 알겠니? 그래서 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얘기니까 알아두세요. 자, 이제부터 금속의 부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필기할 게 좀 있어. 이것도 필기할 게 있고요. 자, 제일 먼저 금속의 부식입니다. 자, 철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금속들이 있는데 우린 주로 철을 많이 쓰니까 철이 녹쓰는 걸 부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녹쓰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밑줄 쳐. 공기 중에 산소, 그다음 수분 이런 애들하고 반응합니다. 여기엔 빠져 있지만 하나 더 쓸게. 염분하고 반응해요. 이거 사실 이거 틀린 표현이야. 염분이라고 하면 안 돼. 소금기 성분들은 염류라고 하거든. 염류. 알겠어? 염류라고 하는데 염류라고 하면 니네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염분기. 그래서 바닷가에서가 육지보다 내륙지방보다 훨씬 더 빨리 녹슬어요. 되니?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관심 있는 게 있어. 그러면 금속의 그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야.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써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까 나눠준 부의 상징 아니면 빈 공간 알아서 써라. 요거는 쓸 게 조금 적고요. 수소 연료 전지는 많아요. 차라리 나 같으면 금속의 부식 방지는 여기다 쓸 거고 아니면 여기다 쓰던지 아니면 요런 데 쓰던지 그치? 아니면 포스트잇을 2장 이용해서 한 장은 위에 붙이고 한 장은 옆에 붙이고 밑에 붙이고 이렇게 하던지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봐봐. 부족하면 또 나눠줄게. 난 부자니까 부의 상징 많아요. 자, 지금부터 쓸게. 금속의 부식 방지입니다. 나 이 금속의 부식 방지할 때 맨날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 김부식. 근데 김부식 알아? 김부식님을 모른다고? 우리나라 유명한 고려시대의 김부식님을 모른다고? 알아? 자, 그럼 물어볼게. 세희 안다고 했으니까. 삼국 뭘 썼어? 삼국 뭘 썼어? 얘들아, 우리나라 역사서가 2개가 있단다. 삼국 유사가 있고요. 삼국 사기가 있어요. 부식님은 뭘 썼어? 유사했어. 사기를 썼어. 삼국 사기. 알겠어? 삼국 유사는 일연스님입니다. 너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 야, 일연스님의 이음자가 많이 들어가잖아. 유사. 그치? 김부식은요. 부식이다. 병신 아니다. 그치? 시오자가 들어가잖아. 그치? 사기죠. 그렇게 외우시면 되지. 안 까먹겠지? 그치? 자, 그래서 김부식님은 아니에요. 금식이 녹쓰는 걸 방지하는 방법. 일단 녹쓰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아까 얘기했죠? 물, 산소, 염분. 됐지? 그러면 쟤네들하고 만나면 돼? 안 만나면 돼? 안 만나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접촉을 방지하는 방법을 씁니다. 산소나 물이나 그 다음에 염분하고 접촉을 막는 방법을 씁니다. 이런 방법이 뭐야? 기름칠, 코팅, 페인트, 도금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되죠. 됐죠? 이런 방법을 쓰시면 돼. 이런 방법. 너네 혹시 도금이 뭔지 알아? 몰라? 금칠, 은칠 할 때 그 칠하는 건 페인트로 칠하는 거고요. 전기 도금을 우리가 도금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전기 도금.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 이거 일본말로 맥기라고 해요. 맥기. 맥기. 그래서 순금시계 찰 때 이거 진짜 금이냐? 맥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이거 옛날 사람들,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시는 표현이고요. 우리 같은 세대, 우리 같은 MZ 세대는 몰라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어. 그렇지? 더 이상 토달지 마. 알겠어? 여기서 멈춰. 오케이? 자,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요. 합금을 만들어 버리면 돼요. 뭐라고? 합금. 자, 합금이 무엇입니까? 금을 만들어요? 아니요. 금속끼리 합하는 걸 우리가 금속을 합한다. 합금이라고.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청동, 황동 같은 거. 근데 어떻게 섞느냐? 합치는 방법은요. 고체를 가열해서 액체로, 고체를 가열해서 액체로, 액체 상태에서 섞어 막 휘저은 상태에서 굳혀. 그게 합금이야. 그래서 우리 청동, 황동 알지?
몰라? 처음 들어봐? 청동기 시대 할 때 청동. 구리에다가 뭐를 섞어서 청동이 되냐? 주석. 구리에 주석을 섞으면 이게 바로 청동이 되고, 구리에 아연을 섞으면 황동이 됩니다. 알겠어? 그 다음 니네 지금 우리는 철 위주로 배우고 있습니다. 철에다가 뭘 섞어서 합금을 만들었는데, 이 합금을 뒤지기만 했습니다. 그릇 같은데, 수저 같은데, 아예 제목이 녹슬지 않느냐. 뭘까요? 녹은 참고적으로 스테인이라고 합니다. 다 알려줬어. 나 더 이상 힌트 못 줘. 녹은 뭐라고 했어? 영어로 스테인. 스테인이 없대. 못 읽어? 스테인리스. 스탱. 일명 말은 스탱 그릇 할 때 스탱. 그게 이거야. 아, 처음 들어봤어? 아유, 상식이 조또부족하시는군요. 이 새끼들은 그냥 아주. 이게 합금이에요. 오케이? 합금 처리했었습니다. 근데 스테인리스는 말 그대로 녹슬지 않는 이라고 했지, 실제 바닷가에서 녹슬어요. 녹습니다. 겁나게 녹슬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이건 진짜 완전 고급이거든. 금속의 이온화 경향 반응성을 이용해. 뭐라고? 금속의 반응성을 이용합니다. 그때 이 금속의 반응성을 이용하는 방법을 음극화 보호라고 해요.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이게 뭔 얘기냐? 잘 봐. 우리가 철이 녹슬은 이유가 뭐야? 전자를 잃어서 산화되어 산소하고 결합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녹슬은 이유잖아. 그러면 철이 녹슬으려고 했을 때 철보다 더 빨리 녹슬은 녀석, 다른 말로 얘기하자, 철보다 더 빨리 산화되는 녀석이 옆대구리 있다고 쳐봐. 옆대구리에. 그럼 잘 봐. 철도 있고 철보다 더 잘 나가는 녀석이 옆대구리 있어. 철이 녹슬랑만 하고 있어. 전자 잃으려고 해. 그러면 옆에 있는 애가 뭐야? 어디 저 밥새끼. 내가 먼저 녹슬 거야. 내가 먼저 뭐 할 거야? 전자 잃어버릴 거야. 그래서 얘는 놔두고 자기가 먼저 녹슬어버려요. 철이 전자를 주려고 합니다. 주려고 하려고 할 때 옆댕구리에 붙어있는 어떤 녀석? 철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이 먼저 녹슬어요. 산소하고 먼저 결합해. 알겠니? 그럼 철은 멀쩡해. 이게 어디 많이 쓰느냐? 주유소. 주유소에 땅 파놓고 거대한 철로 된 드럼통을 심어. 땅 속에 있으면 물 안 만나? 산소 안 만나? 만나지. 그치? 그럼 얘는 녹슬어 안 녹슬어? 녹슬겠지. 근데 실제적으로 녹슬면 다시 구멍이 뽕뽕뽕뽕 뚫리니까 이거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거기 안에 저장돼 있던 석유가 땅속으로 다 퍼지면 거기 환경오염 작살나요. 맞아요? 근데 실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거든. 왜? 이 방법을 쓰거든. 땅 안 파도 돼. 되게 머리 좋지 않냐? 그때 사용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아연이나 마그네슘 이런 걸 써요. 알겠니? 그래서 이 음극화 보호 방법이 바로 뭐냐? 바로 이거야. Fe보다 반응성이 더 큰 금속을 사용해요. 이 큰 금속이 바로 뭐야? 아연이라든지 마그네슘 이런 것들 씁니다. 이거 반응성이 큰 금속들이 있어. 그래서 마그네슘, 아연 이런 애들 써요. 이런 애들 씁니다. 이런 애들 써요. 선생님, 이거 지난 시간에 했을 때 제일 금속의 반응성이 큰 녀석이 칼슘이 있는데 걔들 쓰면 안 되나요? 돼. 대신 주유소 폭발합니다. 왜? 칼륨은 뭐였어? 알칼리. 알칼리가 물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 터지죠. 그냥 터지지 않습니다. 대폭발이 일어나요. 알겠어?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칼륨 같은 경우는요, 혹시 폭탄 테러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뒤지는 데가 어딘지 알아? 군부대부터 뒤져요. 군부대에 보면 폭탄이 있잖아. 그치? 그 수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우리가 확인해. 문제가 없어? 수량 딱딱 맞아? 개수 맞아? 그러면 군대에서 빠진 거 아니지. 그치? 그러면 두 번째 어디를 뒤지는 줄 알아? 비료공장. 비료공장 뒤지면 칼륨을 쓰거든요, 거기에. 근데 참고적으로 이 칼륨은요, 식물이 생장할 때 꼭 필요한 원소 중에 첫 번째야. 얘가 부족하면 키가 안 자라요. 그래서 화학 비료에 꼭 질소가 들어가. 아니 칼륨이 들어가. 칼륨. 그래서 칼륨이 많아. 근데 이 칼륨이 무슨 물질이라고? 폭탄 만들 때 쓸 수 있다고. 알겠니? 그래서 화학 그 비료 공장 가가지고 그 질소 누가 사갔는지 없어졌는지 빠졌는지 그거 확인해요. 알겠니? 그것도 아니다. 이도저도 아니다. 그럼 망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소하는 방법이 있대요. 난 모르죠. 여기까지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금속의 부식 방지 알아봤습니다. 됐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수소 연료전지 들어갈 거야. 자, 이 수소 연료전지는 뭐냐? 수소라고 하는 연료를 집어넣었더니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하여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서 건전지가 되더라. 이게 바로 뭐야? 수소 연료전지야. 알겠니? 혹시 우리나라 자동차 중에 수소 자동차 알아? 특정 광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요. 혼다이라는 회사가 있단다. 현대. 알겠어? 거기에 너희들은 절대 본 적도 없는 자동차가 하나 있을 거야. 들어본 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혹시 우리 엄빠 중에 한 분이 타고 계실 수도 있고. 넥소라는 자동차가 있어. 아는 사람. 너 알아? 너 알아? 손 들었잖아. 손 든 거 아니야? 아, 이게 암내 풍기려고 여기 겨드랑이 띈 거야? 그건 아니지. 넥소라는 자동차가 유일한 그거예요. 유일한 수소 자동차. 근데 너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수소 자동차도 전기차예요. 수소 연료를 주입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 그 전기를 만들어서 즉석에서 만든 전기 가지고 바로 모터를 돌려서 돌아다니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기차하고 틀려요. 일반적인 전기차는 전기를 충전해서 충전한 전기를 빼서 쓰는 거지. 그치? 근데 수소 자동차는 수소를 집어넣어서 전기를 즉석에서 만듭니다. 즉석에서 만든 다음에 일부는 저장하고 일부는 바로 쓰는 거야. 알겠니? 걔도 엄밀한 의미의 전기자동차 친환경차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수소 연료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서 건전지가 되는지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쳐라.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을 생성하는 이게 바로 산화하는 반응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화학에너지가 만비트인가? 화살표 전기에너지로 바뀌고 플러스 그 다음 열에너지가 나와.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이거야. 전기. 됐죠? 됐니? 이 과정은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저렇게 간단한 걸 이제부터 쓴다 이거야. 그림으로.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따질 거 제목이 바뀝니다. 수소연료전지야. 제목이 바뀌어요. 수소 가로에 하루 닫고 연료전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는 연료전지라고 얘기하면 그냥 수소연료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수소연료전지에 대해서 그림과 함께 화학 반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잘 봐라. 현재 이 수소연료전지에서 전자의 반응이 일어나는 요 장치가 무슨 장치냐면 스택이라고 합니다. 스택. 알겠니? 여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 화학 반응에 의해서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한쪽에 극판이 있고요. 나머지 극판이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전해질이 있어요. 설명 잘 들으세요. 현재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냐 모릅니다. 하지만 좀 이따가 알려줄게요. 한쪽에다 수소를 집어넣고 한쪽에다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집어넣을 거야. 산소는 공짜죠. 수소는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한쪽에 수소를 집어넣게 되면 수소를 집어넣는 쪽이 어떻게 되느냐? 이쪽으로 할게. 여기다가 수소를 주입한다. 여기다가 수소를 주입해. 그러면 여기에는 뭘 집어넣는 거야? O2를 집어넣는 거야. 맞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한쪽은 H2, 한쪽은 O2를 집어넣으면 좀 있으면 얘네들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바뀌어. 그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하나는 전자를 줬고 하나는 전자를 받았다는 얘기야. 맞아? 그럼 전자가 이동하니까 전기가 흘러 안 흘러? 흐르지. 뭐 때문에? 화학 반응 때문에. 화학 반응 때문에 전기가 흐른다?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해됐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요 수소를 집어넣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반응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 미리 알려줄게. 여기는요 마이너스 극이 됩니다. 좀 이따가 얘는 무슨 극이 될까? 플러스 극이 될 거야. 알겠니? 그럼 왜 마이너스 극이 되는지 지금부터 반응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H2가 스르르 H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방출합니다. 전자를 방출할 거야. 됐어? 이게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됐어?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아직 쓰지 마세요. 왜 쓰지 말았는지 이유가 있어요. 자, 요 상태가 됐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 여기 몇 개 있으니? 수소 몇 개야? 2개. 그럼 여기 몇 개 있어? 하나. 그럼 여기 앞에 뭐 써야 돼? 2자. 그럼 여기도 뭐 써야 돼? 2자. 아직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썼다가 난리 납니다. 이때 야, 수정표도 없니? 뭐 이런 식으로 찾아야 돼.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무슨 일이 벌어졌어? 수소가 산화된 거지. 됐어? 됐어? 즉 마이너스 극이 되려고 하는 요 왼쪽에 있는 이 극판에서 수소의 산화가 일어나. 그다음 전자는 몇 개 나왔다? 2개 나왔다. 됐지? 그럼 너네 알지? 전자가 2개가 나오면 2개가 이동을 할 거야. 하나는 전자 2개를 방출하고 하나는 전자 2개를 받겠네.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전자수를 항상 동일해야 된다고 했어. 그러면 지금부터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 한번 해보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뭐가 있지? 산소가 있지. 산소가 있지? 자, 일단 먼저 여기에선 전자하고 수소 이온으로 나왔거든. 수소 이온이 여기로 갑니다. 그다음 전자는요.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그럼 전자는 요 전선을 따라 이동돼. 그다음 전선을 따라 이동하는데 여기에 전동기가 있으면 전동기가 막 돌겠지. 뭔 얘기인지 알아요? 됐어? 그래서 요 플러스 극에선 무슨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벌어져. 2개의 H 플러스랑 더하기 2개의 전자랑 더하기 하나의 산소하고 만나. 됐어? 하나의 산소하고 만나.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 있는 새끼하고 여기 있는 새끼하고 먼저 만나. 됐어?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 산소의 환원이 일어나겠죠. 맞아요? 됐어?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산화, 플러스 극에서는 환원이 일어나. 알겠니? 환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이 만들어져. 뭐가 만들어진다? 물. 그럼 물이 만들어지니까 물을 쓰려면 H2O라고 쓰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잘 봐. 이것 때문에 쓰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야, 여기 O 몇 개 있냐? O 몇 개 있어? 하나요. 여기 몇 개 있는데? 2개예요. 이거 개수 맞춰야 되지. 그럼 이거 어쩔 수 없이 여기 앞에다 2분의 1 써줘야 되지. 너네 여기 앞에 분수 쓰는 거 봤어 못 봤어? 원래 써도 돼. 써도 돼. 근데 안 쓰잖아. 본 적이 없잖아. 그치? 그럼 여기를 그냥 1이라고 놔두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여기다 2라고 쓸 거야? 그럼 H2O 과산화수소인데?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요 앞에다가 뭘 써줘야 되지? 2자를 써줘야 되지. 됐어? 그럼 2자를 써주면 O는 2개 끝났다. H가 몇 개를 바뀌니? 4개지. 아, 그러면 지우고 요거 4개를 쓰고 4개의 전자가 이동해 왔다는 얘기네. 여기 준 거 몇 개야? 2개죠. 여기 몇 개? 4개죠. 2개가 4개로 뻥튀기 할 수 있어? 분신! 왜 이렇게 하냐? 아니지. 그래서 여기도 내가 아까 쓰지 말라는 이유가 이거야. 여기도 뭐라고 써야 돼? 4개. 여기도 뭐라고 써야 돼? 4개. 여기 뭐라고 쓰면 돼? 2개. 됐어? 되니? 그래서 지금 아까 쓰지 말라고 했던 거야. 이해됐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볼게. 여기선 전자를 방출하네? 여기선 전자가 방출하는 게 아니라 결합을 하죠. 여기는 전자를 보내고요. 여기는 전자를 받아들여. 그럼 전자는 이렇게 이동했다는 얘기지. 맞아? 여기에 뭐가 이동한 거야? 전자가 이동한 거야. 그럼 얘들아, 전자가 이렇게 이동했다는 얘기는 전자 이동의 반대로 뭐가 이동한다는 얘기야? 전류! 전류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잖아. 그럼 전류는 이쪽이잖아. 왼쪽. 그럼 여기 무슨 극 돼야 돼? 플러스. 여기 무슨 극 돼야 돼? 마이너스. 맞죠? 이해됐니?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 연료를 집어넣으니까 건전지처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극이 생겨서 전기가 흐르래. 이걸 뭐라고 해? 연료전지. 정확하게 말하면 수소연료전지. 수소연료를 집어넣었더니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서 건전지처럼 반응한다. 이게 그래서 수소연료전지야. 아, 뭔 뜻인지 이해가 됐어요? 알겠니? 자, 내가 이렇게 써줬는데 만약에 이런 말이 없이 저것만 알고 있으면 이게 되겠니? 안 되죠. 자, 그다음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화학 반응식을 지금 우리가 보면 산화 반응하고 환원 반응의 반쪽짜리 반응식이죠. 이걸 합칠 거야. 알겠니? 그럼 합치면 여기 있는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표현은 없다. 원래 화학에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다 합칠 겁니다. 알겠니? 원래는 이렇게 얘기해야죠. 반응물끼리 합치고 생성물끼리 합칠 거야. 여기다가 결론은 여기다 쓸 거고 나는 일단 여기 과정 쓸 거야. 이건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만 전부 다 합치면 이렇게 쓰겠네. 2개 H2 더하기 요거 써야 되죠. 4개 H 플러스 더하기 4개 E 마이너스 더하기 1개 O2 화살표 찍고 오른쪽 4개 H 플러스 더하기 4개 E 마이너스 더하기 2개 H2 맞죠? 지금 현재 이 반응식하고 이 반응식 왼쪽끼리 다 더했고 오른쪽끼리 다 더한 거야. 그럴 때
딱 보니까 뭔가 없애고 싶은 욕망이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똑같은 애들 있잖아. 없어지고 사라지고 꺼지고 날아가고 맞잖아. 됐니? 그러면 나머지 애들만 쓰면 그게 바로 전체화학 반응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전체화학 반응식을 쓰면 2개 H2 더하기 1개 O2 화살표 2개 H2O 요게 바로 뭐니? 수소하고 산소를 합해서 물 만들었어요. 물 만들었다고 했지 물 만두 아니야. 어? 그래서 수, 산, 물 만드는 반응입니다. 이게 바로 물의 화합이죠. 물 만드는 반응이구나. 그래서 실제 이거 반응하잖아. 물만 쪼록쪼록 나와. 여기서 물 나와요. 물. 근데 이 물이 무슨 물이야? 약간 미지근한 물입니다. 열도 나온다고 했죠. 됐죠? 이게 전체 반응이야. 자, 지금부터 필기하세요. 아, 그리고 이걸 외울 때는요.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세요. 어떻게 외우느냐?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반응하죠. 수소가 산화되지. 그 다음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반응하죠. 그래서 입버릇처럼 외우세요. 수소 연료전지에서는요. 수소는 마이너스 극에서 반응하고 산소는 플러스 극에서 반응한다라고 해서 입버릇처럼 외우세요. 사자성어처럼 따라 읽어보자. 수마산풀. 따라 읽어보자. 수마산풀. 어허. 인성아. 수마산풀. 너 옹알이 아니야? 응? 승현아. 수마산풀. 그렇지. 그래서 수마산풀이라고 외워. 필기. 혹시 부의 상징 더 필요한 사람? 어이? 글씨가 마이크로 글씨인가? 아, 이게 오늘 배운 내용이야. 생각보다 많지 양이. 됐냐? 됐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내일은요, 뒤에 있는 문제풀이를 다 할 거거든? 그래서 혹시라도 안 푼 문제가 있으면 싹 다 풀어오세요. 특히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 양이온 개수 막 누구 집어넣고 반응하고 뭐 누가 사나 반응성이 크다 작다 뭐 이런 거 있죠? 다시 한번 풀어봐. 알겠죠? 내일은 그래서 12시에 끝날 수도 있어요. 알겠니? 왜 그 다음날 방학하는데 못 돼? 알겠니?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